안녕하세요. 황금빛 노후를 위한 힐링 채널 황금노후입니다. 편안한 노후를 위한 이야기, 오늘도 함께 나눠볼까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아주 잠깐만 시간을 내어 스스로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세요. 만약 단 하루 다시 60세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나는 과연 무엇을 바꾸고 싶을까? 떠오르시나요? 한 장면, 하나의 얼굴, 하나의 감정. 그동안 바쁘게 살아오며 미뤄둔 것들, 용기 내지 못했던 말들. 혹은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때 해볼 거리라는 아쉬움들. 그런 장면 하나쯤 누구에게나 있지 않나요?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60세로 돌아간다는 상상. 그것이 단순한 바람이나 후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실제로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최근 미국 노화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인생의 전환점은 꼭 청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60세 이후에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도전을 시작한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가 오히려 더 높았다고 합니다. 또한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에서는 만족스러운 인간관계, 지속적인 성장 의욕, 의미 있는 목표 이 세 가지가 노년기의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요소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지금 이 오디오북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충분히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시점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혹시 너무 늦었어라고 생각하셨나요? 그건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지금부터의 시간이 오히려 더 빛날 수 있다는 걸 많은 분들이 증명해내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66세 퇴직 후 그림을 처음 배우기 시작한 한 할머니가 계셨어요. 처음엔 손도 떨리고 캔버스를 마주하는 게 두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70세가 되자 지역 갤러리에서 첫 전시회를 열었고 지금은 손주들과 함께 미술관 투어를 다니는 게 삶의 낙이 되셨다고 해요. 또 한 할아버지는 80세 생신날 손주들과 이메일로 편지를 주고받기 위해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했죠. 몇 달 후엔 손주에게 직접 타이핑한 편지를 보내며 이렇게 적으셨답니다. 할아버지도 아직 배울 수 있단다. 너랑 더 자주 대화하고 싶어서 말이야. 이보다 더 따뜻한 삶의 전환점이 있을까요? 사실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지금이라도 뭔가 달라질 수 있을까? 정말 가능할까? 하지만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수많은 실제 사례를 보고 나서 확신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아직도 충분히 빛날 날들이 남아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빛을 찾는 데 나이는 절대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 말입니다. 노년기 뇌의 유연성과 학습 능력에 대한 연구도 인상 깊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 교육시 리터에이의 한 연구에서는 65세 이상의 참가자들도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뇌의 신경가소성이 활발하게 유지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피아노를 시작해도 외국어를 배워도 새로운 취미에 빠져들어도 결코 늦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나이에 뭘 새로 해라며 움츠러들었던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인생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혹시 마음속에서 조용히 피어나는 질문 하나가 들리지 않으세요? 나도 정말 할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지금 이 여정을 함께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좋은 집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삶을 다시 바라보는 눈을 바꾸는 경험이 될 거예요. 스스로에게 이제라도 괜찮아라고 말해줄 수 있는 용기를 건네주는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지금 단 한 걸음만 용기를 내어보세요. 하루 10분, 아니 단 5분이라도 이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하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가 모여 새로운 삶의 챕터가 시작되는 기적을 만들어 줄지도 모릅니다. 이제 여러분께 부탁드릴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주저 말고 주변 분들께도 전해주세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이 희망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는 것. 그게 우리의 첫 번째 변화일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혹시라도 듣다가 마음이 흔들리거나 나도 뭔가를 시작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꼭 이 여정을 계속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이 멈추지 않는다면 이 이야기도 결코 멈추지 않을 겁니다. 자, 준비되셨죠? 이제 저와 함께 새로운 인생의 첫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자, 여러분. 오프닝에서 함께 상상해본 그 장면 기억나시죠? 60세로 다시 돌아간다면 어떤 하루를 보내고 싶으세요? 그 질문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마음 한켠에 조용히 담아두세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그 상상에 온기를 더하고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으니까요. 60세라는 나이 누군가는 한숨부터 쉬며 이제 다 끝났지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60세는 정말 내 삶을 살아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는 시기라고 믿습니다. 그동안 가족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회사와 사회를 위해 살아오셨다면 이제는 단 한 번이라도 나를 위한 삶을 살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처음 만난 분, 김영자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60세의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뒤 갑자기 너무나 조용해진 집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시던 분이셨어요. 너무 허전하고 외롭고 시간이 너무 더디게 흘러가는 듯한 느낌.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강좌 안내문을 보시고 강의실 문을 열게 됩니다. 손에 붓을 쥐어본 적도 없는 분이셨지만 그날부터 매일 물감과 붓 앞에 앉으셨대요. 처음엔 물감이 번지는 것도 뜻대로 되지 않고 손끝이 덜덜 떨렸지만 하루하루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70세가 되던 해 동네 갤러리에서 조촐한 전시회를 열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할머니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셨어요. 그날 강의실 문을 열지 않았다면 난 아마 아직도 텅 빈 방에 앉아 눈만 감고 있었을 거야. 여러분, 이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혹시 가슴속 어딘가에서 나도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 살짝 피어나지 않으셨나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의 한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후에도 새로운 취미나 학습을 시작한 사람들의 인지 능력이 더 오래 유지되고 우울감도 현저히 낮아졌다고 해요. 무언가를 배우고 몰입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과정 자체가 뇌에 긍정적인 자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제안, 여러분, 이제는 시간을 조금 나에게 돌려주세요. 그동안 남을 위해 너무 많은 시간을 쓰셨다면 이제는 하루 중 단 30분이라도 나만의 시간으로 써보는 거예요. 아침 햇살이 스며드는 거실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조용히 책 한 페이지를 넘기는 것, 창밖을 바라보며 봄바람을 느끼는 것. 이런 작은 순간들이 쌓이면 삶 전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건강이야말로
자유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한 노인의학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후 일상적인 움직임만으로도 심혈관, 건강과 인지, 기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혀졌어요. 굳이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루 20분 정도만 동네를 걷거나 집에서 가볍게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무릎이 시큰거리신다면 의자에 앉아서 팔을 돌리거나 발끝을 쭉 뻗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제가 아는 이장님도 그랬어요. 60대에 걷기를 시작하셨는데 70대가 되자 동네 골목골목을 걸으며 이웃들과 나누는 인사가 하루의 낙이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건강은 단순한 신체의 문제가 아니라 삶을 이어주는 자율성을 지켜주는 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관계 정리의 용기입니다. 60대를 살아가다 보면 지나온 세월만큼이나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뒤엉켜 있죠. 그 중에는 여전히 소중한 사람이 있는 반면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지는 관계도 분명 있습니다. 그럴 땐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만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퇴직 후에도 옛 직장 동료들과 억지로 연락을 유지하시며 지내셨지만 마음은 점점 힘들어졌다고 해요. 어느 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셨대요. 내가 행복하지 않은 만남은 이젠 안 해도 돼. 그 후로는 도서관 책 모임에 참여하게 되셨고 거기서 새롭게 친구를 만나셨죠. 지금은 매주 그 모임이 기다려진다고 하십니다. 관계는 수가 아니라 질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혹은 끊어내고 싶은 관계가 떠오르셨다면 아마 지금이 그 결정을 내릴 때인지도 모릅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60세에 다시 선다면 저는 여러분께 꼭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작은 용기를 내어 나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그림을 시작하셔도 좋아요. 걷기를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혹은 오래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에게 잘 지내? 라는 메시지를 한 통 보내보는 것도 충분하죠. 중요한 건 그 처음의 한 걸음이 여러분을 전혀 다른 삶으로 이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확실히 느낀 게 있어요. 60대는 후회로 채우기엔 너무도 아까운 시기라는 것. 지나온 날들에 연연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마음을 쏟아보세요. 그리고 혹시 지금 머릿속에 스쳐간 한 가지 생각이 있다면 이걸 한번 해볼까? 그게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쓰는 출발점입니다. 이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혼자 간직하지 마시고 꼭 주변 분들과도 나눠주세요. 누군가의 삶에 오늘 이 순간이 전환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보다 더 깊이 있는 인생의 지혜, 50대와 60대에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이야기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하루 나를 위해 무엇을 해보시겠어요? 이제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50대와 60대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는 시기입니다. 누군가는 퇴직을 앞두고 누군가는 이미 은퇴 후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죠. 또 누군가는 자식들이 독립하면서 갑자기 집이 너무 조용해졌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이제 나는 뭘 해야 하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질문들이 조용히 마음속을 맴도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엔 바로 그 시기를 지나고 있는 여러분께 꼭 필요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해요. 50대와 60대를 더 따뜻하고
풍요롭게 살아가기 위한 5가지 조언, 지금부터 하나씩 꺼내 볼게요. 첫 번째 조언은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먼저 챙기라는 겁니다. 물론 돈이 중요하죠.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돈보다 건강과 사람이 남는다는 것도 중요한 사실다.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박만수 할아버지를 기억하시나요? 이분도 50대에 퇴직하셨는데 처음엔 통장을 자주 들여다보며 매일 돈 걱정만 하셨대요. 이 정도면 괜찮을까? 혹시 부족하진 않을까? 하지만 그렇게 불안해하던 중 몸에 이상이 생기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세요. 돈이 있어도 몸이 아프면 소용이 없구나. 그 뒤로 할아버지는 매주 동네 봉사활동을 시작하셨어요. 텃밭을 함께 가꾸고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도 하면서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전보다 돈은 덜 쓰지만 이렇게 살다 보니 마음은 훨씬 부자 같아. 여러분도 혹시 지금 돈 걱정에 너무 매달려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두 번째 조언은 작은 행복을 찾는 습관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50대와 60대에는 꼭 크고 거창한 목표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오히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소소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을 되살리는 게 더 중요하죠. 제가 아는 최영희 할머니는 60세에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었어요. 매일 아침 동네 빵집에서 갓 구운 빵을 하나 사와서 커피와 함께 먹는 시간, 그게 하루의 시작이자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작은 빵 하나가 나를 하루 종일 웃게 해줘. 그 말이 아직도 잊히질 않아요. 여러분의 작은 행복은 뭔가요? 오늘 하루 한번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세 번째 조언은 후회를 줄이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이 시기가 되면 자연스럽게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조금만 더 용기 냈으면 어땠을까? 저도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곤 해요. 하지만 한 어르신께서 해주신 말씀이 늘 기억에 남습니다. 후회는 과거를 바꾸지 못해요. 하지만 지금 할 수 있는 걸 찾게 해주죠. 김순자 할머니는 딸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던 걸 늘 마음에 담고 계셨어요. 그러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딸에게 짧은 편지를 보냈죠. 엄마가 그때 더 잘해주지 못해 미안해. 그 짧은 한 문장이 둘 사이의 오래된 벽을 조금씩 허물기 시작했고, 지금은 자주 연락하며 서로의 안부를 챙기는 사이가 되었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마음에 남아있는 후회가 있으신가요? 오늘 아주 작은 행동 하나로 그 마음을 덜어보세요. 네 번째는 조금 더 실질적인 이야기입니다. 노후 준비 참 중요하죠. 하지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완벽한 계획보다 유연한 태도입니다.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정호 아저씨 이야기를 해볼게요. 50대에 퇴직한 뒤 우연히 목공을 접하게 되셨대요. 처음엔 심심해서 시작한 취미였는데 어느새 어르신들을 위한 작은 의자를 만들어 드리는 보람으로 바뀌었죠. 지금은 목공 모임도 나가시고 소소한 수입도 생겼다고 하세요. 아무 계획도 없던 시간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아내신 거예요. 여러분도 마음속에 한 번쯤 떠올렸던 작은 취미 있으셨죠? 지금이 바로 시작해 볼 때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조언은 바로 나 자신을 믿어주는 일입니다.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을까? 이제는 너무 늦은 거 아닐까? 그런 생각
한 번쯤 드시죠. 하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신 그 시간들, 결코 쉽지 않았던 길들을 걸어오셨잖아요.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사회 속에서 버텨내고 때론 상처받으면서도 다시 일어섰던 시간들. 그 경험들이 지금의 여러분을 만들었고 그 안엔 앞으로의 삶을 바꿀 힘도 담겨 있습니다. 박만수 할아버지도 최영희 할머니도 김순자 할머니도 모두 우리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평범한 분들이었어요. 그분들이 변화의 한 걸음을 내디뎠듯 여러분도 분명히 해내실 수 있어요. 이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혼자만 간직하지 말고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이 5가지 조언이 누군가에겐 용기가 되고 또 다른 시작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80 전에 꼭 알아야 할 노후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 나눌 거예요. 오늘 하루 여러분은 자신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그 작고 조용한 선택 하나가 여러분의 내일을 바꿔줄지도 모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60세를 새로운 시작점으로 삼는 방법, 그리고 50대와 60대에 꼭 알아야 할 조언들을 함께 나눠봤죠.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볼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엔 80을 앞두고 있는 지금, 그러니까 70대에 우리가 어떻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80이라는 숫자는 아직 멀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70대에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80대가 얼마나 따뜻하고 꽃피는 시기가 될지가 결정됩니다. 그 씨앗을 함께 찾아보는 것, 그게 오늘 우리의 여정입니다. 준비되셨죠?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70대가 되면 어느새 삶이 조용히 정리되는 느낌이 들죠. 자식들은 다 성장했고 일에서 손을 뗀 지도 오래됐고 어느 날 문득 나는 뭘 위해 여기까지 살아왔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럴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마음 안에 오래 자리 잡은 무거운 짐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자식에 대한 기대, 과거에 대한 후회, 이미 끝난 일에 대한 미련. 이런 것들이 아직도 마음 한쪽에 남아있지는 않으신가요? 이순자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0대 초반까지 딸이 결혼하지 않은 걸 늘 걱정하셨대요. 내가 뭔가 잘못 키운 건 아닐까? 이런 건 다 내 탓인 것 같아. 그런 자책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딸과 차분히 대화를 나눴어요. 딸이 말했답니다. 엄마, 나 지금 진짜 행복해. 걱정하지 마. 그 한마디에 할머니는 비로소 마음을 내려놓게 됐어요. 내가 짊어질 필요 없는 짐이었구나. 그렇게 말씀하셨죠. 혹시 여러분도 지금 마음에 조용히 걸려있는 짐이 있으신가요? 그 짐, 정말 꼭 내가 계속 짊어져야 할까요? 지금이 내려놓을 때일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건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주변을 돌보며 사느라 나 자신은 늘 뒷전이었죠. 이제는 조금 나를 챙겨도 괜찮아요. 아니, 오히려 지금이 아니면 안 됩니다. 저희 동네 김봉수 할아버지는 70대에 한 가지 루틴을 만들었어요. 매주 한 번 혼자 시장에 가서 좋아하는 떡볶이를 사 드시는 거예요. 이 나이에 떡볶이라니 좀 웃기죠. 하시면서도 그 시간이 참 소중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딱 이게 내 시간이야. 나를 위한 선물 같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 나를 위한 작은 선물 하나 생각나는 게 있으신가요? 꼭 거창할 필요 없어요.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창밖을 보는 것도, 커피 한 잔을 천천히 음미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시간이 내 안에 여백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공동체의 힘을 빌리는 겁니다. 70대가 되면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어느 순간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찾아오곤 해요. 이순자 할머니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이후 동네 합창단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목소리도 작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어색했지만 매주 모여 함께 노래를 부르다 보니 친구도 생기고 웃음도 늘어났다고 하셨어요. 이제는 손주들이 공연을 보러 오는 날이 가장 설렌다고 말씀하세요. 혼자였다면 이렇게 웃을 일이 없었을 거야. 그 말이 참 인상 깊었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한 번쯤 가보고 싶었던 모임이나 동아리 있지 않으셨나요? 언젠가 해보고 싶었지만 미뤄뒀던 것들 말이에요. 지금이 그 문을 조용히 두드려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이제 네 번째 이야기, 삶을 단순하게 만들어 보는 것에 대해 나눠볼게요. 살다 보면 너무 많은 것이 쌓이죠. 물건도, 감정도, 관계도. 예전에 한 어르신은 70대에 들어서면서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옷장 가득 옷이 있어도 결국 입는 건 몇 벌 안 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옷을 나눠주고 쓰지 않는 가구는 정리하고 대신 손주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액자에 담아 벽에 걸어 두셨어요. 그 집은 물건이 줄었는데도 훨씬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삶이 단순해지니 마음도 가벼워졌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도 지금 정리하고 싶은 물건이나 정리하고 싶은 마음 하나쯤 있으신가요? 마지막 다섯 번째 조언은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여든을 앞두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제 얼마나 남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숨 쉬고 말하고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은 어떤 날보다도 빛나는 순간이에요. 이순자 할머니도 김봉수 할아버지도 70대에 조용히 한 걸음을 내디뎠고 그 덕분에 80대에 활짝 웃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해내실 수 있어요. 지금 한 걸음만 내디뎌 보세요. 여기까지가 여든 전에 노후를 행복하게 풀어내는 방법이었습니다. 마음을 내려놓고 나를 챙기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삶을 단순하게 정리하며 지금 이 시간을 사랑하는 것. 이 다섯 가지가 여러분의 노후를 훨씬 더 따뜻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이제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혼자 간직하지 말고 주변의 친구, 가족, 이웃과 함께 나눠주세요. 그 따뜻한 나눔이 누군가의 하루를 바꿔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오면서 60세의 새로운 시작, 50대와 60대의 지혜, 그리고 70대의 노후를 준비하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제 마지막 챕터로 들어가 볼게요. 80세가 넘으면 어떤 삶이 펼쳐질까요? 여든을 넘긴다는 건 어쩌면 조금 두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여러 어르신들을 뵙고 느낀 건 80대는 또 다른 아름다움이 있는 시기라는 거예요. 오늘은 80세가 넘으면 누구나 마주하게 되는 삶의 진실과 그걸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을 여러분과 함께 들여다볼게요. 준비되셨죠?
첫 번째로 80세가 넘으면 시간이 달라져요. 하루가 한 달이 심지어 1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느낌이 들죠. 예전에 저희 마을에 사는 최병철 할아버지를 뵌 적이 있어요. 85세가 되신 할아버지는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젊을 땐 하루가 길게 느껴졌는데 이 나이엔 아침에 눈 뜨면 금세 해가 지더라. 그 말이 참 와닿았어요. 시간이 빠르게 흐르는 만큼 매 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진다고 하세요. 할아버지는 그래서 손주들과 편지를 주고받는 시간을 만들었대요. 손으로 천천히 써 내려간 편지를 보내면 손주들이 답장을 보내오고 그걸 읽는 게 하루의 가장 큰 기쁨이 됐어요. 여러분도 혹시 시간이 빠르게 느껴지세요? 그럴수록 작은 순간을 붙잡아 보세요. 두 번째는 몸은 느려져도 마음은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80대가 되면 체력이 예전 같지 않죠. 무릎도 시큰거리고 걸음도 느려지고 예전처럼 쉽게 움직이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그 속에서 내면의 평화를 찾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제가 아는 정옥순 할머니는 82세에 집 앞마당에서 작은 텃밭을 가꾸세요. 예전엔 밭을 크게 일구셨지만 이젠 앉아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죠. 할머니는 웃으며 그러세요. 몸은 느려졌지만 대신 마음이 가벼워졌어. 예전엔 바빠서 몰랐던 꽃 피는 소리도 들리더라. 80대엔 몸이 따라주지 않아도 마음으로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순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세 번째로 모든 것이 단순해져요. 80세가 넘으면 물질이나 욕심이 점점 덜 중요해지죠. 대신 추억과 사랑이 더 큰 의미로 다가와요. 최병철 할아버지는 그러셨어요. 젊을 땐 집을 더 크게 짓고 싶었는데 이젠 손주가 그려준 그림 한 장이 더 소중하더라. 할아버지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저에게 보여주시며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때 눈빛이 얼마나 반짝이던지 저까지 따뜻해졌어요. 80대엔 복잡한 욕심 대신 지나온 날들의 소중함을 되새기게 되나 봐요.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된 추억 하나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80대가 되면 자연스레 삶의 끝을 생각하게 돼요. 그건 누구나 마주하는 진실이죠. 하지만 그걸 두려움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정옥순 할머니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죽음은 무서운 게 아니라 그냥 긴 여행을 떠나는 거야. 그 전에 잘 살아야지. 할머니는 그래서 매일 아침 창문 앞에 앉아서 햇살을 느끼며 감사하다고 기도하신대요. 80대엔 삶의 끝을 준비하면서도 지금 이 순간을 더 아끼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오늘 감사한 한 가지를 찾아보시겠어요? 마지막으로 80대는 여전히 사랑받고 사랑할 수 있는 시기예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관계가 멀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가족, 친구, 이웃과의 작은 교감이 더 큰 힘이 되죠. 최병철 할아버지는 손주들과의 편지로, 정옥순 할머니는 이웃들과의 짧은 인사로 그걸 느끼셨어요. 80대에도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그 마음이 80대를 빛나게 해줍니다. 자, 여기까지가 80세가 넘으면 다 이렇게 되는 이야기예요. 시간이 빠르게 흐르고 몸은 느려지지만 마음은 자유로워질 수 있고 모든 게 단순해지며 삶의 끝을 준비하면서도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어요.
이건 어쩌면 우리 모두가 가는 길일 거예요. 하지만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느냐는 여러분 손에 달렸어요. 최병철 할아버지와 정옥순 할머니처럼 80대에도 작은 행복을 찾으며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 긴 여정의 마무리 엔딩이 기다리고 있어요. 잠시 쉬시면서 오늘 나눈 이야기를 마음에 담아보세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정말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60세에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가짐부터 50대와 60대에 꼭 알아야 할 지혜, 70대의 노후를 행복하게 준비하는 법, 그리고 80세가 넘으면 마주하는 삶의 진실까지. 이 모든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는 동안 저 또한 많은 걸 느끼고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려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여러분 인생의 다음 장을 열기 위한 조용한 마무리,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따뜻한 쉼표가 되었으면 합니다. 되돌아보면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중심에는 단 한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바로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는 믿음이었습니다. 60세에 다시 선다면 시간을 나만의 것으로 만들 수 있었고, 건강을 다시 바라볼 수 있었고,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도 새롭게 가꿀 수 있었죠. 50대와 60대엔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찾는 방법을, 후회를 줄이고 나를 믿는 연습을 함께 했습니다. 70대엔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용기, 공동체와 함께 웃는 일상의 따뜻함, 그리고 단순하지만 충만한 삶의 방식도 나눴죠. 80대엔 시간은 빨라지고 몸은 느려지지만 그 속에서도 사랑과 추억으로 채워지는 삶이 있다는 걸 우리는 함께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끝은 사실 여러분 손 안에 있습니다. 혹시 이 오디오북을 들으시면서 가슴 한켠이 살짝 움직이는 느낌이 드셨나요? 나도 뭔가 바꿔볼까? 그런 아주 작은 물음이 마음 안에 피어올랐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김영자 할머니가 그림을 시작한 것도, 최병철 할아버지가 손주와 편지를 나눈 것도, 정옥순 할머니가 작은 텃밭을 가꾼 것도 전부 그런 작은 물음 하나에서 시작됐어요.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그 물음에 조용히 귀 기울이고 불씨를 하나 지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여정을 준비하면서 저는 한 가지를 정말 확신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정말 잘 살아오셨다는 것. 물론 힘든 날도 있었을 거예요. 후회되는 선택, 아쉬운 순간도 있었겠지만 지금 여기까지 오신 그 발걸음, 그 하루하루가 여러분 인생의 증거이고 자랑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자신을 몰아세우지 마세요. 내가 뭘 잘했나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까지 왔다는 그 자체가 대단한 일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작지만 진심을 담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시간이 끝난 뒤 작은 변화 하나만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따뜻한 차 한 잔을 천천히 음미해 보는 것, 동네를 한 바퀴 가볍게 걸어보는 것, 오래 연락하지 못했던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는 것, 그 어떤 것이든 괜찮습니다.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60대를, 70대를, 그리고 80을 넘어가는 날들까지 훨씬 더 따뜻하고 단단하게 만들어 줄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로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그 빛이 쉽게 꺼지지 않고 여러분의 길을 오래도록 환히 비춰주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정말 작별 인사를 드릴 시간이에요. 하지만 마음만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 머물고 있을 거예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앞으로도 사랑과 평안, 그리고 따뜻한 웃음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심에 마음을 담아 감사드립니다.